10월 30일에 개강을 한다면 그 전 시간에 승급고사가 있을 거고 11월 2일에 개강을 한다면 10월 30일에 승급고사가 있을 겁니다. 승급고사는 저기 다른 반에서 먼저 봤는데 원장님이 만든 거고 공수원이 아니라 수상이라 가지고 범위가 좀 이상해. 1단원에서 15단원까지 지금 하는 걸 안 나와요. 15문제고 컷은 평소 누적 테스트와 같이 9점 이상. 근데 여기 7명은 전부 다 승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가 승급고사 대비 프린트도 줄 거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잘 풀어오면 승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고 여기는 뭐 보통 성의 없는 애들은 탈락하는데 성의 없는 애가 없기 때문에 능력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 하루 지나서 공수 2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준비물이 공수 2 기본 이거 정석책 그거 갖고 와야 되니까 미리 사서 보든가 하십시오. 자, 다음은 기본 문제 17-11번. 요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도형과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문제는 점 몇 개 주고 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점 중에 주어진 점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니까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게 요번에 내신을 본 친구들은 여러분 내신을 했던 문제죠. 점 몇 개 주고 직선 개수 세세요, 반직선 개수 세세요. 뭐 다음 중 똑같은 거 고르세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도형의 결정 조건을 떠올려서 경우의 수에 접목시켜서 조합을 써서 개수를 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좌표 평면에 0,0부터 해서요. 1,0, 2,0, 3,0, 0,1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에 있는 열두 개의 점이 있는 거죠. 12개의 점으로 1번 이 12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은 뭐를 떠올려야 하냐면 선분의 결정 조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선분의 결정 조건은 뭡니까? 서로 다른 점 두 개죠. 그러니까 12C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하나 고르고 하나 더 고르고 이를 나눴을 건데 그게 알고 보니 저거였던 거죠. 12C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1분의 12, 11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61까지. 이번엔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거든요. 직선의 결정 조건과 선분의 결정 조건은 똑같은데 점 2개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이 얘네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12C 이에는 요 두 개를 고른 이 직선도 하나, 요 두 개를 골라서 만든 이 직선도 하나. 근데 그럼 두 개란 소리인데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두 개,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세 개,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네 개,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다섯 개, 요거 선택해서 만든 거 여섯 개입니다. 이 6개로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 카운팅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직선의 개수는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무조건 오버 카운팅이야. 오버 카운팅 된 것을
제거해줘야 하는 거죠. 그럼 뭘 제거해줘야 하냐면 당연히 애초에 일직선상에 있던 것들을 제거해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4개의 점 중에 2개 선택한 직선은 제거해야 한다고요. 4개 중에서 2개 택한 것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제거하면은 이 직선조차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빼기 1을 적어놨으니까 빼기 1을 뺀다. 이렇게 하면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선 개수를 찾는다는 것을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굳이 빼기 1을 빼느냐? 이런 세트가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세트 개수만큼 곱하려고 빼기 1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트가 총 몇 개냐? 다시 말해서 4개의 점이 애초에 일직선상에 있는 세트가 총 몇 개냐? 그런 질문이야. 몇 개입니까? 3개죠? 여기다가 3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걸 뺐는데 3개의 점이 일상에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도 빼줘야 합니다. 3C2 빼기 1도 빼줘야 하는 거고요. 3개의 점이 일상에 있는 거 몇 개입니까? 몇 세트입니까?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이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대각선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거, 무한대인 거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인 거, 1인 거, 2인 거, 2분의 1인 거 이런 거 다 고려하셔야 돼. 근데 2분의 1이나 2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8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66에다가 4C는 6이거든요. 6 빼기는 5고 5, 3, 15에다가 3C2는 3C 1이니까 3이야. NC1은 N이에요. 3 빼기는 2, 28, 16. 그러면 35. 그 다음에 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는 당연히 세 점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12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것도 삼각형이 되려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 하는데 이 12개 중에서는 일직선상에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요 3개를 골랐다고 치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졌다고 카운팅이 됐으니까 이것 또한 오버 카운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점 이상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 중에 3개를 골라서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니까 걔를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이 쓰면 돼요. 3세트 똑같이 쓰고 4C 3 쓰면 됩니다. 빼기 1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개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8세트 그대로 쓰고 3C 3 이런 식으로 직선과 삼각형의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왜 빼기 1이 있고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직선은 한 개씩은 만들어집니다만 삼각형은 하나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빼기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니? 뭔 소리인지 계산하시면 되고요. 유제 17-25번에 25번밖에 못 풀어. 26번은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26번은 유제가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라서 설명을 기다리시고 25번 두 문제 먼저 푸세요. 유제 17-25번에 1번, 2번 푸세요. 삼각형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는데 직선 개수도 구하세요. 삼각형의 개수, 직선 개수 둘 다 구하세요.
야 그거 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 새까맣게 칠하지 마. 왜? 이거 새까맣게 칠하는 거야. 그렇게 썼어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 도형 건드리지 말고. 아니 노가다를 띄세요 이런 말을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다시 2에서 그렇게 풀라고 배웠나 보지. 불안하다. 이거 뭐 직선 개수는 나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확인해 보죠. 1번은 이런 반원에 지름 위에 점이 4개고 원주 위에 점이 3개인데 이 선만이 3개 이상의 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 뭐 이렇게 이 세 개를 일직선이라 생각할 수 있니? 사인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곡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4개 말고는 없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그래서 직선 개수 같은 경우는 귀찮네. 직선 개수 같은 경우는 7C2 빼기 4C2 빼기 1 이거야. 21에서 5를 빼는 거니까 16이 정답이고, 삼각형 개수는 7C3 빼기 4C3 그래서 31입니다. 맞은 사람? 3명. 1명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상한데? 7명 다 똘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드는 사람만 드는 거지? 경우의 수가 약하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별이니까 꼭 좀 10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선 개수는 10C2에서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있는 건 없습니다. 점이 4개 있는 게 5세트 있을 뿐이죠. 4C 빼기 1 5세트를 빼. 10C2는 45고요. 이거 5니까 5, 25 바로 20. 삼각형 개수는 그냥 여기 뒤에 숫자를 3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빼기 1 제거하시고요. 여기서 치면 돼요. 10C3이 120이고요. 이건 4거든요. 5, 4, 20. 맞은 사람? 이상해. 자, 유제 17-26번은 설명이 필요해요. 문제가 아닙니다. 볼록식각형이 뭔지부터 모르죠? 볼록식각형이라는 것은 그냥 삼각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식각형, 그 식각형을 볼록식각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뭐 오목식각형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식각형이거든요. 꼭지점이 10개면 식각형이지 않습니까? 각이 10개면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각이 10개이기 때문에 이런 새끼도 시각형입니다. 이런 거를 볼록 십각형이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그냥 시각형인 거지. 볼록 십각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각형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냐면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요 원 위에 10개의 점을 찍는 겁니다. 정식각형이 아니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대충 10개를 찍은 다음에 연결하시면 돼요. 이런 시각형을 볼록 시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상상인데 N들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군용을 뚫어가지고 후 불었다 치는 거예요. 후 불면은 사방팔방으로 팽창해 나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세팅된 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볼록 N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접원이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모든 시각형이. 그래서 원을 살짝 지우셔야 돼요. 원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원의 결정 조건은 점 3개이기 때문에 이 볼록 십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확률은 로또 1등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이 없었던 것처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록 십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1번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라. 이것도 이제 중딩 때 외우라고 했죠. 다들 외우고 있어야 정상인데 왜 그런 식이 나왔느냐. 대각선 개수 공식을 방금 배운 조합 가지고 유도해 보자면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그럼 당연히 대각선도 선분이기 때문에 점이 2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변이 들어있다고요. 변을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그 공식이에요. 2분의 n 빼기 1 빼기 n이고 얘를 통분 및 인수분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십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공식을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식을 쓰는 거야. 10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 중에서 변이 있으니까 10개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5개. 이 공식은 이슈 됩니다. 이제 이슈도 돼요. 고등학생이 됐으면 고등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2번 때문에 내가 이걸 풀어드리는 건데 대각선의 교점 중 꼭지점이 아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대각선이 뭐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대각선이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인 얘는 다른 대각선 세트를 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야지 최대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의 간격에 따라서 대각선의 교점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에서 일단 최대값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세 직선이 한 점을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이럴 일이 이런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직선 2개당 교점 1개가 언제나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선이 대각선이고요. 대각선 두 개당 교점 하나가 무조건 생깁니다. 교차하는 대각선 두 개면 교점 하나가 무조건 생기는데 이 교점이 다른 두 대각선의 교점일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선상님.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약간 왜곡을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린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일단 최대값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각선 두 개당 교점 하나가 생기고 걔네들은 다 다르다고요. 그럴 때가 교점이 최대가 된다. 그런 이해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란 거예요? 여기서 대각선 35개를 구했으니까 대각선 35개 중에 2개를 고르면은 교점 하나가 생긴다는 뜻이겠네요, 선생님?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대각선이랑 이 대각선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여기인데 꼭지점은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 2개를 고른다고 해서 교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꼭지점을 교점으로 갖는 케이스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요 대각선이랑 요 대각선 같은 경우는 아예 만나지 않죠. 그래서 대각선 중에 2개를 고른다고 해서 교점이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번에서 찾은 대각선 개수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쇼쇼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그래서 아무튼 이 2번 문제는 그냥 풀이를, 결과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번의 답은 10시사예요. 무슨 말이냐? 꼭지점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죠. 꼭지점 10개 중에 4개를 고르면 그 4점이 만드는 변 또는 대각선 세트가 3세트가 나오고 그 3세트 중에 한 세트만이 교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 교정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10시사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결론을 방금 내가 한 설명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식을 세워서 푼다라는 것을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내신 대비할 때도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고른 4개가 요 4개라고 쳐봐요. 꼭지점 4개가 요 4개라고 치면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변 또는 대각선 조합이 총 3쌍이라고. 이렇게 한 쌍. 보시는 바처럼 교점이 안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도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점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꼭지점 4개당 교점 하나라서 4개를 고르면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다른 4개를 한 번 더 골라볼까요? 전부 다 대각선을 만드는 걸로만 골라봤어요.
요렇게 대각선이 골라졌으면 교점이 안 생기죠. 요렇게 골랐어도 교점이 안 생깁니다. 요렇게 고를 때만 여기에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 네 꼭지점에 의한 대각선의 교점은 얘뿐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에 딱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알았니? 무슨 말인지? 네가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어. 전국의 그 누구도. 오케이? 아 근데 극소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했으니까. 난 내가 찾았으니까. 이 나이 때. 한 10,000명 중에 1명? 할 수 있고요. 그 정도 99명 못하기 때문에 내 설명을 이해하는 정도면 돼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NC4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교 내신에서는 이 맥각형이냐 바꾸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3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도 웬만한 애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푸는 거야. 이 1, 2, 3번에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3번은 세 개의 꼭지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 삼각형의 변이 볼록직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 그럼 뭐 일단 삼각형 개수이기 때문에 10C3으로 시작해요. 근데 요 중에서 변을 하나 이상 공유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변을 2개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를 빼는 거예요. 한 개만 공유하는 경우와 2개 공유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세시면 되는데 한 개만 공유하는 건 몇 개일까? 이런 삼각형을 말할 건데요. 한 개만 공유하는 건 몇 개일까요? 네? 아니. 몇십 개긴 한데 80개가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생각을 더 하면 돼요. 80개를 한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면 돼요. 60개죠. 왜냐하면 이 변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0가지고요. 한 개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골랐다 치면은 이 두 점을 골랐다는 뜻인데 요 두 점도 고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변 2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를 고를 수가 없게 돼요. 이 변을 고르게 되면요. 그럼 남은 게 6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60개고 2개를 공유하는 경우는 몇 개일까? 그냥 이네들이 좋아하는 거가 됩니다. 한 바퀴 돌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개 되죠. 10C3은 120. 120에서 70을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조합 관련 경우의 수 3개였고 그 다음도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조합은 조합인데 조합 중에서도 분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공식처럼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을 쓰기 하는데 조합의 특별한 경우로서 분할 의수 분할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분은 자를 분 뭐 여기서 쓰냐? 자를 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 응? 분수할 때도 똑같은 분일 것 같은데 분수 분수에 들어있는 분자 분모 다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는 거 없어? 어?
적분? 뭐 자꾸 수학적인 얘기 하세요. 적분? 적분? 적분의 그 분자가 나눌 뿐이 맞나? 국어에서 나올 만한 얘기 해봐요. 뭐가 있지? 어? 어? 아, 분열. 맞아요. 분당. 뭐 이럴 때 쓰는 분. 할은? 야구? 할풋니? 할풋니?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할인. 할복. 할복은 뭔지 알아? 뭔지 몰라? 잔인한 거 있어. 잔을 할 배복. 옛날 독립투사들이 그 일본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자결을 했죠. 자를 뿐, 자를 할. 그러니까 자르는 경우의 수다. 그런 뜻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조짝이에요. 조짝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3명씩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 6명을 1, 2, 3, 4, 5, 6이라고 쳐요. 얘를 3명씩 나눈다 라고 치면 그럼 일단 요 6명 중에 3명을 골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고른 3명이 1, 2, 3이다. 그래서 1, 2, 3이 한 조다 라고 치면은 남은 3명이 저절로 한 조면 되겠죠? 4, 5, 6이 한 조. 근데 맨 처음 뽑힌 3명이 4, 5, 6이면 남은 3명이 1, 2, 3이라서 이런 식으로 조를 짜는 거나 이런 식으로 조를 짜는 거나 똑같은 경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6C3은 이렇게 1, 2, 3을 뽑았을 때와 4, 5, 6을 뽑았을 때를 다른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버카운팅이 된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 특정한 몇 개를 빼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오버카운팅이 된 거라서 이때는 나눗셈을 하죠. 뭘 나눠야 하느냐? 이 1, 2, 3, 4, 5, 6으로 조가 짜지려면 1, 2, 3이 먼저 뽑히거나 4, 5, 6이 먼저 뽑히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를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조가 2개이기 때문에 두 조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팩토리얼이라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 순서 무시를 위한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의 수를 셀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6명이라 칠게요. 2명, 4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쳐봐요. 그럼 그냥 2명 될 2명을 뽑았다 쳐. 6C2가 되겠죠? 그러면은 1, 2를 뽑았다 치면은 3, 4, 5, 6이 한 조가 되는데 어차피 2명을 뽑는 거라서 3, 4, 5, 6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렇게 개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러고 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합인데 개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순서를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뭘 곱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최고 어려운 방식을 해볼게. 6명을 사람 수도 안 정해놓고
세 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세 개의 조의 사람 수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있는 걸 전부 다. 한 명, 한 명, 네 명이 가능하겠죠? 한 명, 두 명, 세 명이 가능할 거고, 두 명, 두 명, 두 명이 가능할 겁니다.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저기 두 개, 한 개, 세 개는요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의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일단 총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요 한 명조에 들어갈 한 명을 뽑아요. 60. 그러면 5명이 남아 있겠죠? 5명 중에 요 한 명을 뽑아요. 50. 그리고 이제 4명이 남아 있는데 4명 뽑는 거니까 44까지 써도 되는데 어차피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4명이 저절로 한 조가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럼 이 경우 중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먼저 뽑은 놈이 1이고 그 다음 뽑은 놈이 2고, 그래서 1, 2, 3, 4, 5, 6이 한 조인 케이스가 여기에 한 가지로 들어있을 거고요. 먼저 뽑은 놈이 2고 그 다음 뽑은 놈이 1이고 남아있는 네 놈이 3, 4, 5, 6이라서 결국엔 얘랑 똑같은 조 구성인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원래 한 개인데 여기는 두 개로 쓰였으니까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요 두 개만 같은 거기 때문에 얘까지 섞어서 순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요 두 놈의 뽑히는 순서만 무시해야 하는 거라서 세 개라서 3팩이 아니라 같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5월이니까 더하기. 한 명, 두 명, 세 명은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조합만 하시면 돼요. 여기 한 명 선택 61. 나머지 5명 중에 여기 2명 선택 52. 끝입니다. 5월 더하기. 둘일 경우에는 여기 2명 뽑는 경우 62. 남은 4명 중에 여기 2명 뽑는 경우 42. 그죠? 근데 먼저 뽑힌 게 1, 2고 그 다음 뽑힌 게 3, 4고 그 다음 뽑힌 게 5, 6인 거나, 먼저 뽑힌 게 1, 2고 그 다음이 5, 6이고 그 다음이 3, 4인 거나, 3, 4, 1, 2, 5, 6인 거나, 3, 4, 5, 6, 1, 2인 거나, 5, 6, 1, 2, 3, 4인 거나, 5, 6, 3, 4인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총 6개란 말이야. 원래 한 가지인데 6개가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6을 나눠줘야 되는데 왜 6이냐면 요 세 놈의 순서를 다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기 때문에 6개가 일정 비율로 중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이때는 3팩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왜 2팩,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는지, 여기는 왜 3팩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끝난 겁니다. 분할의 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답니다. 추가되는 개념은 없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필요한 수만큼 뽑아요. 계속 완성이 될 때까지 필요한 수만큼 계속 뽑아.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 계속 뽑은 것들을 조합으로 나타내고 걔네들을 곱해 나가시면 돼. 근데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세팅인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있다면 걔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무식이 팩토리얼만큼으로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부 다 같은 개수여야 됩니다. 같은 개수. 같은 개수면 순서를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개수 팩토리얼로 나눈다. 얘는 2개니까 2팩 나누는 거고, 얘는 3개니까 3팩 나누는 거예요. 여기 2가 있으니까 2팩 쓰시면 곤란해요. 자, 기본 문제 17-12번은 뭐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는 귀찮으니까 답만 부르고 지나갈게요. 기본 문제 17-12번은 서로 다른 책 9권 있어요. 근데 1번은 걔네들을 3조로 나누는데 2권, 3권, 4권이라네?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조합 2번만 곱하면 되는 거죠. 2권 뽑는 게 몇 가지야? 예? 9개 중에 2개 뽑는 게 몇 가지야? 뭐라카노? 아니 계산하지 마. 그냥 몇시 몇으로 불러.
아니 계산하지 말고 메시 맷으로 불러하고 메시 맷이 아니라 메시 맷으로 부르라고요. NCR로 부르라고요. 9개 중에 2개 뽑는 거. 9C2 곱하기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잖아. 7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메시 맷. 그게 답이라고요. 9C 곱하기 73. 그 다음에 2번은 2건 5건이죠? 뒤에 4건은 사시사기 때문에 어차피 이다 생략이요. 상익적으로 남아있는 4개가 한 조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생략이라고요. 그 다음 2번은 2건 5건이네? 그럼 첫 번째 2건 뽑아. 몇 가지야? 9C2 곱하기 남은 게 몇 개야? 7개 중에 2건 또 뽑아. 몇 개야? 7C2. 근데 얘는 뭘 곱해줘야 돼? 2건 같은 게 2개이기 때문에 2팩분의 1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셋이니까 처음 3개 뽑아주고 9C3 곱하기 남은 6개 중에 3개 더 뽑아주면 6C3. 근데 요 세 놈의 뽑히는 순서를 다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지? 같은 숫자가 3개니까요.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자, 유제들 중에 전형적인 스타일은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 특이점이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보고 연습 문제로 가자. 유제 17, 27번 됐고 17-28번은 거기 4번 보세요. 4번 17-28번의 4번은 내가 또 설명할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라서 17-28번에 4번만 보세요. 서로 다른 꽃 12송이가 있대요. 근데 4번에서 4송이씩 3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2송이가 있는데 요거를 4송이씩 3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저 분할이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4, 4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3개의 꽃다발이 생기는 셈이니까 요거를 세산을 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리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분리 해석을 한다고 하시면은 12송이 중에 4송을 뽑아요. 12C4 남은 게 몇 송이죠? 8송이 8C4 4C4는 생략. 근데 3개 다 4, 4, 4로 같으니까 뭘 나눠줘야 됩니까? 3팩을. 요까지가 이 새 꽃다발로 만든 거예요. 새 꽃다발을 만든 상태인데 그 새 꽃다발은 당연히 구성된 꽃의 상태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3개의 꽃다발을 서로 다른 3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여기 추가로 곱해지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나누어 주는 거는 한자로 뭐예요? 분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분할 분배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할. 요 과정은 분배. 분할과 분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이제 그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서 굳이 이렇게 뭘 분리하는데 쓸데없죠. 어차피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게 어떤 효과일까?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냥 3사람 있잖아. 한 사람한테 4개씩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4개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다발 받으면 너무 꺼져. 2명 남았어 지금. 그 2명 중에 1명한테 남아있는 꽃 중에 4손 또 줘요. 그러면 또 꺼졌겠죠? 그러면 사람 1명 남았고 꽃 4개 남았으니까 그냥 주면 됩니다. 끝? 응?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한테 4개씩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할 분배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까지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 문제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판단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 보자. 17-29번 이거 보세요. 세 개 다 풀어야 됩니다. 17-29번 두 문제하고 30번, 31번 총 4문제. 네. 물 좀 마시고 오시고 총 4문제 다 푸세요. 분리 해석을 해도 되고 나처럼 섞어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 수준에 따라서. 분할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풀이나 내 풀이나 다를 게 당연히 없는데 분할하고 뭔가를 더 하는 거 그럴 경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하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 하고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주관식 문제를 안 틀립니다. 물론 이제 두 개의 답이 다르게 나오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만. 자, 자기 답이랑 비교해 보세요. 호텔, 호텔을 그리세요. 롯데 호텔. 저기 인천 갔다 오시면 롯데 호텔, 파라다이스 시티, 쉐라톤, 워커힐 여기다 칩시다. 요 4개 둘씩 투숙을 하겠다. 그럼 호텔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롯데 호텔에 들어갈 2명 고르시면 돼요. 이게 2명이 4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갈 2명을 골라서 넣으면 된다고요. 80 여기 들어갈 2명을 또 고르고요. 여기 들어갈 2명을 또 고르면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8C는 28. 예? 4팩분의 1을 했으면 곱하기 4팩을 했겠죠. 그럼 결국 저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분할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니라 그냥 호텔에 2명씩 넣은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사고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동호회 수를 유연하게 잘 풀고 싶으면 6C는 15, 4C는 6. 계산하면 2520이라는 2번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특정한 2명이 같은 조가 된다는 말은 같은 호텔에 들어가는 거지. 특정한 2명은 이미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명 중에 특정한 2명은 같은 호텔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특정한 2명이 들어갈 호텔부터 정하세요. 4가지. 여기에 들어갔다 치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6명을 요 3 호텔에 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얘처럼.
여기 들어갈 2명을 골라서 넣어주고 남아있는 4놈 중에 여기 들어갈 2놈을 골라서 넣어주면 보십니다. 맞은 사람? 2개 다 맞은 사람? 자꾸 3명 2명이네. 구성원이 살짝씩 바뀌면서 30번 6명을 2명씩 3조로 나눈 다음 2조는 시합을 하고 1조는 심판을 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및 여러분들의 풀이를 먼저 보여드리면 99%의 풀이 아니다 99.99%의 풀이 10,000명 중에 1명이니까 나는 나의 풀이 수학의 신 6명을 2명씩 3조로 나눈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나누는 거죠. 나눠보는 거죠. 하라니까 6시, 4시, 300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둘둘둘로 조가 짜졌다.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2조는 시합을 하고 1조는 심판을 보라 했으니까 그냥 심판볼 1조만 정하면 되겠네. 근데 총 3개의 조가 있으니까 3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답을 내면 잘한 거예요. 얘가 15, 얘가 6, 얘가 6이거든요.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풀이는 뭐냐? 이렇게 조를 나누는 것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냥 6명이 모여가지고 둘은 심판을 보고 나머지 넷은 둘둘씩 짝을 지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더 적은 수냐면 심판은 2명이고 플레이어는 4명이고 심판 2명을 일단 고르면 되겠죠. 심판 2명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천상 남은 4명은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 4명 중에 1명한테 가서 너 누구랑 짝할래?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답. 이게 뭐라고? 심판 2명. 이게 뭐라고? 플레이어 1에게 너의 짝을 짝이 누구이면 좋을지 물어본 거. 알았어. 이런 사고 방식 아주 있어 보인다. 그다음 31번 남자 7, 여자 3을 5명씩 2조로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5명씩 2조니까 2팩을 나눌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공식이 매몰된 거라고요. 사고가 상당히 굳어있다. 스트리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는 모두 같은 조에 넣기로 할 때.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 7명 중에 여자 3명과 같은 조에 들어갈 2명을 고르세요. 그런 뜻이니까 7C2가 답이에요. 21. 다 맞은 사람?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후반부에 픽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몇 개 픽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17-4번 먼저 할게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칠판 지우고.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 함께 영화관을 갑니다. 일렬로 연속된 5개의 좌석에 앉는데 어린이 옆에는 어른이 적어도 1명 앉아야 한다. 5명이 모두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 어린이 옆에는 어른이 적어도 1명 앉아야 한다. 어린이의 양 사이드에 어린이가 없으면 된다. 근데 어린이가 2명밖에 없는데 어린이의 양 사이드에 어떻게 어린이 2명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어린이가 3명 필요한데 뭐야? 아 그거구나. 그런 생각. 그지 않아? 어린이 차일드 양 사이드에 어린이가 있으려면 어린이가 3명 필요하잖아. 근데 어린이가 2명뿐인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뭐지? 그냥 5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5팩인가? 120인가? 거기 없단 말이죠. 뭐야? 아 요럴 수 있겠구나. 양 사이드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차일드, 어덜트 이렇게 되면 이 새끼 입장에서 좌우에 어린이 없는 거죠. 저렇게만 안 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구석탱이는 양쪽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 둘이서 구석탱이에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요 2개의 배열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는 당연히 5팩이고 5팩에서 요 2개는 똑같으니까 2 곱하기 요렇게 앉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2개니까 2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어린이 자리는 거지 어린이가 아직 앉지 않았잖아. 어린이라고 체크해 놓은 곳에 어린이를 앉혀 실제로 2팩. 어른이라고 체크해 놓은 곳에 어른 앉히세요. 3팩. 요게 답입니다. 120 빼기 46에 24 정답은 96이 되겠네요. 그 다음 17-6번 얘도 한번 해보세요. 한붓 그리기 알죠? 한붓 그리기 한붓 그리기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자, 일단 여기나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엄한 데서 출발하면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하니까 여기나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일단 2가지예요. 출발점 때문에 그럼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죠. 한번 그리기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다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두 개만 그리고 넘어갔다가 여기 그리고 다시 오면 한복길이 아니니까 반드시 여기서 출발했으면 얘네들 다 처리하고 가야 돼요. 얘네들 다 처리하고 여기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한복 그리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일단 그려야 되잖아. 여기다 넘버링을 했다고 치죠. 1, 2, 3을 배열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을 그리는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3패. 요게 왼쪽 거 레프트 순서는 뭐지? 몰라.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4, 5로 할까? 1, 2, 3, 4를 다 섞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 처리하고 요거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 시작했으면 요거 처리하고 요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배열을 해야 돼요. 당연히 1, 2, 3 따로 배열, 4, 5 따로 배열. 2팩. 2팩은 오른쪽 순서. 아씨 안 짜랐을 거야.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다는 게 포인트. 뭐가 안 끝났느냐? 이걸 이제 이 1, 2, 3 순서로 그린다고 쳤을 때 1을 그린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두 방향입니다. 근데 그런 걸 5번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 보세요. 요것의 의미는 방향. 답은 의외로 5번이에요. 실제로 그리려면은 손이 빠집니다. 768번 그려야 됩니다. 다음은 17-7번 생각해 보세요. (17-7) 번은 아까 그 워크북 질문 처리할 때 그 남녀 커플 정하는 문제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식에 합당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통 주면은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유튜브에서 막 이상한 놈들이 호소리하고 문해력이 딸려서 수학을 못하니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문해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칙을 개정, 교칙, 학교의 규칙, 개정 뭐 바꾸려고, 좋게 고치려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 네 그룹에 3명씩이 나왔다. 그래서 12명이다. 그 12명을 4명씩 3조로 나눠 토론을 할 건데 같은 그룹에 사람이 섞이면 그 그룹의 의도대로 흘러갈 테니까 같은 집단에서 뽑힌 대표끼리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개의 조 모두 학생 1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되게 조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럼 조 짜기니까 방금 배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넷넷넷 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넷넷넷 가르는 걸로 시작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같은 그룹이 섞인 게 얼마나 많을 건데 그거 어떻게 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이 아닙니다. 분할이 아니라 그냥 커플링이에요. 커플링. 커플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를 짜는 게 아니라 커플을 맺는 겁니다. 조를 짜는 거랑 커플을 맺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조를 짜는 거랑 커플 맺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생이 3명이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학생 3명 줄 세우고 교사 3명 줄 세우고 학부모 3명 줄 세우고 지역위원 3명 줄 세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3칸을 만드는 거죠. 3칸? 3칸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3칸을. 세조니까. 3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학생 줄 세우고 여기다가 학부모 줄 세우고 여기다가 교사 줄 세우고 여기다가 지역위원 줄 세우고 그럼 뭐 3팩들 4번 곱한 거니까 3팩에 4승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줄 세운다고 생각한 건 맞는데 한 가지 줄 세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녀 커플을 정할 때도 여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만 줄을 서요. 그래야지 딱 한 쌍씩 커플이 정해지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내 집단이 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줄 한 그룹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요.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은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고 학생들이 그 팻말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죠. 학생 1번은 여기 A조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학생 2번은 B조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 학생 3번은 C조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룹들한테 다 다른 곳으로 가서 줄 서세요 라고 해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새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그룹만 줄을 서는 거기 때문에 3팩의 4승이 아니고 3팩의 3승이 답이죠. 216까지. 근데 뭐 이런 거 숙제로 내봤자 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픽한 겁니다. 넘어가. 시간 다 됐네. 여기까지 할게. 한 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페이지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내가 픽한 문제들이 그 다음이 11번부터 쭉이니까 10번까지 7-10번까지 숙제로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워크북의 순열조합 문제들이 쓸데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진표를 안 가르쳐줬구나. 대진표를 안 가르쳐줬고 이거 평행사변형 배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워크북은 81번까지 할게요. 81번까지 중간중간에 집합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런 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쉬겠습니다.